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에센스입니다. 지난 시간엔 적과 종료 이후 보장되는 7가지 재해,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일소, 가을 동상해, 이렇게 7가지 재해가 어떤 피해들을 유발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부터는 과실손해보험금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감수과실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수과실수를 구하는 기본 모델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은,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은 종합가수까지 싹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종합가수를 이해하는데, 공부하는데 진도가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좀 집중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수과실수가 뭔가요? 감수과실수. 감소과실수. 요 두 가지를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감수과실수는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비율을 곱해줘서 그렇게 나타낸 것이 감수과실수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고, 감소과실수는 말 그대로 그냥 몇 개 헤아려서 셀 수 있는 그런 몇 개로 나타내는 게 감소과실수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감수과실수라는 거는 피해본 양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착과수가 있는데, 거기에 착과수들을 살펴보니 뭐 몇 퍼센트의 피해를 입었다, 요렇게 해서 착과수의 피해율을 곱해주면 이게 감수과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냥 피해본 양을 말하는 거예요. 피해본 개수. 이 감소과실수라는 건 어떤 기준에 비해 감소된 수예요. 감소된 수. 감소된 수. 우리 저가전에 배웠던 착과감소가 있죠. 착과감소, 과실수. 여기서 감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평년 착과수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감소했다, 그래서 착과감소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게 평년 착과수예요. 수학감소 보장 방식도 평년 수확량에 비해서 얼만큼 줄었느냐,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하거든요. 거기에도 기준이 되는 건 평년 수확량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소량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감소량이라는 건 그 자체로 그냥 피해본 양을 말한다. 어떤 뭐와 비교를 해가지고 나타내는 양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만으로 줄어든 양을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감수량을 구하는 기본 모델은, 기본 모형은 보험의 목적, 요걸 이제 별표에서는 사고 당시 착과수, 사고 당시 착과수 내지 사고 당시 낙과수, 요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피해본 양을 말하는 거니까 피해 구성률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 모델이에요. 이게 기본 모델이고, 이 보험의 목적이라는 건 사고 당시 착과수, 낙과수는 피해 보상의 대상이 되는 거죠. 기본 모델은 요거예요. 요거. 보험의 목적 곱하기 피해 구성률. 이 피해 구성률은 이론서 보시면은 뭐 50% 피해형, 80%, 100%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50%는 뭐 몇 개, 이거는 또 몇 개, 또 요거는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체 과실수 분의 요 피해 50%가 몇 개인지 해가지고 나온 값, 여기 80%가 몇 개인지 해서 나온 값, 요 100%가 몇 개인지 해서 나온 값 해서 더해서 나온 게 피해 구성률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거는 뭐 산수적인 부분이라서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자, 그런데 여기서 맥스 A라는 부분이 존재해요. 맥스 A라는 부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맥스 A라는 것은, 이 맥스 A라는 것은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1차 우박, 2차 일소, 3차 가을 동상해,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우박 피해 나가서 착과 피해 구성률을 조사를 했더니 뭐 한 20%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 2차 일소에 나가봤더니 착과 피해 구성률을 조사했더니 뭐 한 40%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3차 가을 동상에 나가서 피해 구성률을 조사해봤더니 한 50% 정도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나갈 때마다 요 산식을 써가지고 1차 우박 뭐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20% 감수 과실수, 이렇게 구할 수 있죠. 1차 피해 우박에 같은 경우는. 근데 2차 일소 피해 조사를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착과된 과실들이 리프레시가 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 우박 피해가 착과된 과실에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우박 피해를 받은 과실에 또 나가서 일소 피해를 조사를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40%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이미 1차 우박 피해는 감수 과실수를 구했는데, 여기서 이 우박 피해가 가만히 된 일소 피해 구성률을 그대로 써버리면 이 20%에 해당하는 우박 피해를 중복 보상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맥스 A라는 게 투입이 된 겁니다. 맥스 A라는 개념이 여기서부터 투입이 돼가지고 쭉 과수에서는 다 계속 나와요. 맥스 A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맥스 A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럼 맥스 A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맥스 A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맥스 A로 활용되는 값은 착과 피해 구성률, 그리고 낙엽 인정 피해율, 그리고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한 착과 손해 감수율. 요 부분은, 이 부분은 적과전 종합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적과전 종합에서만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 중에 가장 큰 값이에요. 그래서 맥스 A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값 중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맥스 A로 채택을 한다. 그럼 여기에 대입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2차 피해부터는 산식이 달라지죠. 자,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여기선 맥스 A가 1차 피해밖에 없으니까 우박은 이게 착과 피해라고 했을 때 착과 피해 구성률, 일소도 이게 착과 피해 구성률이고 가을 동상에는 착과 피해밖에 발생이 안 되는 거니까 사고 당시 착과수에서 피해 구성률이 40%예요. 그러면 맥스 A,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 착과 피해를 차감해 줘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20%. 요게 감수 과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 두 개의 착과 피해 구성률을 비교했을 때 2차 피해가 40%가 나왔어요. 2차 피해 구성률이 40%가 나왔어요. 40%가 더 높은 수치죠.
그러면 이게 다시 맥스 A가 되는 거예요. 맥스 A. 그러면은 3차 피해부터는 맥스 A가 40%가 적용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또 다시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50% 마이너스 40% 이렇게 해줘서 감수 과실수를 구한다. 자, 이해되시죠? 맥스 A라는 개념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맥스 A라는 건 보통은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의 뭐 논작물, 밭작물 이런 품목 같은 경우에는 수학 직전에 가서 한 번 조사를 하고 보험금도 한 번만 지급이 되는 구조인데, 이 과실, 우리가 먹는 과일들 있잖아요. 과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그 품목들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마다 나가서 조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뭐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다 피해 구성률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중복보상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 이득 금지의 원칙 아시죠? 보험으로는 이득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이득 금지의 원칙. 만약에 맥스A를 적용을 안 해버리면은 중복보상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우박 한번 여기서 또 보상해주고, 여기서 또 보상해주고, 또 일소도 여기서 또 보상해주고, 그러면 이득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맥스A를 적용을 해서 중복보상 방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공정하고 형평성에도 맞고 일관성 있는 보험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맥스A 이해 가셨죠? 자, 맥스A의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맥스A는 중복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개념이고, 이 부분은 쉽게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맥스A로 적용이 되는 피해 구성률은 일단 착과 피해 구성률, 가장 대표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낙엽 인정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도 착과 피해로 인정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맥스A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적과전 자연재해로 착과율이 100% 미만일 때 그 피해율. 요렇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 부분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이거는 이따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세 값 중에 가장 큰 값이 맥스A로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20, 30, 20, 40, 50 중에 가장 큰 값. 요거 두 개 비교했을 때는 뭐 1차, 2차 피해만 발생하였을 때는 맥스A는 40%, 1, 2, 3차 다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맥스A는 50%.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1차 피해만 발생하였을 때 맥스A는 20%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감수 과실수를 구하는 기본 모델은 보험의 목적, 그러니까 사고 당시 착과수 또는 낙과수, 이것은 피해 보상의 대상이 되는 개념인 거고, 이 피해 보상의 대상이 되는 개념에 피해 구성률을 곱해주면 이게 감수 과실수가 된다. 그런데 피해가 수차례 발생하였을 경우 이전 피해의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맥스A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 이 맥스A라는 것은 착과 피해 구성률, 낙엽 인정 피해율, 적과전 자연재해로 착과율 100% 미만일 때 그 피해율, 요 세 가지 피해 구성률 중에 가장 큰 값을 맥스A로 적용한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예를 세 가지를 1차, 2차, 3차 피해가 순차적으로 발생했을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뭐 1차 피해의 20%, 2차 피해의 40%, 3차 피해의 50% 착과 피해 구성률이 발생이 되었을 때 맥스A를 적용하는 게, 1차 피해는 당연히 맥스A가 없으니까 사고 당시 착과수에다가 그냥 피해 구성률 자체 20%를 곱해주면 감수과실수가 나오고, 2차 피해부터는 맥스A가 20%,
2차 피해에서의 맥스 A의 값은 20%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 당시 착과수에서 40%, 여기 2차 피해, 착과 피해 구성률 조사에서 나온 수치인 40%를 맥스 A 값인 이전 조사 20%를 차감해서 감수 과실수를 구해주고, 자, 3차 피해 가을 동상해가 발생되었을 때 나가서 우리가 착과 피해 구성률을 조사한 값은 50%. 그렇기 때문에 사고 당시 감수 과실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착과수의 이 가을 동상의 피해 구성률인 50%, 이 가을 동상의 조사에서 나온 50%에서 맥스 A 값, 맥스 A 값은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값 40%를 차감해서 감수 과실수를 구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적과 이후 부장되는 7가지 특정 재해로 유발되는 피해는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지금은 그 유발되는 피해들로 발생되는 감수 과실수를 구하는 그 산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태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자, 집중호우. 풍목의 경우는 사과 배일 경우, 그러니까 사과 배에서 태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을 때 유발되는 피해들인 거예요. 유발되는 피해들로 발생되는 감수 과실수. 이제 태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로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된다 그랬죠? 낙과 피해죠. 또 하나 뭐가 있다 그랬죠? 나무 피해죠. 자, 낙과 피해는 방금 전에 제가 그 감수 과실수를 구하는 기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고 당시 전체 낙과수 곱하기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이제 기본 모델이 되는 거고, 여기서 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사과 배 같은 경우에는 태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로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가 발생하였을 때 이 전체 감수 과실수의 7%를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로 인정을 해줘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낙과 피해로 발생된 총 감수 과실수는 사고 당시 전체 낙과수 곱하기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이 값에 1.07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를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로 인정하는 부분을 적용시킨 게 요거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에 사과 배의 경우 태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로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가 요렇게 계산이 되어서 나왔는데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고 당시 전체 낙과수 곱하기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곱하기 0.07이 되겠죠. 7%만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0.07을 곱해주는 거고, 전체 감수 과실수를 구해야 될 때는 1.07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이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과 배 같은 경우에는
낙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태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로 낙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7% 정도 착과 피해도 유발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사고 당시 전체 낙과 수에다가 피해 구속률 마이너스 맥스 A 한 값을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1.07을 곱해줘야 이 재해로 발생된 감수 과실수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나무 피해. 자, 지난 시간에 태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는 나무 피해를 유발시킨다고 했어요. 자, 나무 피해는 나무 피해로 인한 감수 과실수는 고사주수 플러스 수확불능주수 곱하기 무피해. 무피해 나무 한 주당 평균 착과수 곱하기 1 마이너스 맥스 A. 자, 고사주수 죽은 나무죠. 수확불능주수 나무가 죽지는 않았지만 올해 수확이 불가능한 나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들에 달려있는 과실은 100% 다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 고사주수나 수확불능주수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100% 전손으로 보는 거예요. 전부 피해다. 이거는 과실이 전부 피해가 난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이전 피해에 이전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복보상을 방지해야겠죠. 중복보상 방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맥스 A가 차감이 된다. 이해되셨죠? 이 낙과 피해 같은 경우에는 사과 배만 1.07을 곱해줘서 전체 감수 과실수를 구하는데, 이 나무 피해 같은 경우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똑같은 식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태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로 낙과 피해가 발생한 사과, 배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태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단감, 떫은감. 단감, 떫은감 이렇게 두 품목이 태풍이나 지진, 집중호우, 화재라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그거를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배, 그리고 단감, 떫은감 이렇게 구분을 지은 게 구하는 산식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지었겠죠. 자, 단감, 떫은감의 경우 일단 기본 모델은 똑같아요. 총 낙과수 곱하기 피해 구속률 마이너스 맥스 A. 맥스 A도 똑같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전부 다 맥스 A의 개념은 똑같아요. 맥스 A 기조사된 착과 피해 구속률, 착과 피해 구속률, 낙엽 인정 피해율,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한 착과 손해 감수율을 구할 때 나오는 착과 손해 감수 피해율. 이렇게 세 가지 값 중에 총 세 가지 피해율 중에 가장 큰 값이 맥스 A로 적용이 된다. 이해 가시죠? 자, 단감, 떫은감의 같은 경우 낙과 감수 과실수를 구하는 기본 모델은 사과, 배와 동일한데 뭐에서 차이가 나느냐, 여기에는 사과, 배 같은 경우는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에 1.07을 곱해줘서 총 감수 과실수를 구하는데,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의 7%를 착과 피해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런데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는 사과, 배와는 다르게 7%를 착과 피해로 인정해주고 이러는 개념이 아니라
저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감 같은 경우는 낙엽 인정 피해율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감은 그 잎에 의해서 그 과실이 잎에서 과실로 영양분이 좀 제공이 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낙엽이 잎에 피해가 발생해 버리면, 낙엽이 생겨서 낙엽에 의한 피해가 발생해 버리면 그 과실 자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낙엽으로 인한 감수 과실수를 인정해 준다.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에는 낙엽으로 인한 감수 과실수를 인정을 해준다.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낙엽 피해 조사를 해서 낙엽으로 인한 감수 과실수는 어떻게 구하냐? 사고 당시 착과수. 당연히 착과수로 해야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낙엽으로 인한 그런 피해를 받는 과실은 그 감나무에 달려있는 그 과실일 거 아니에요. 그죠? 떨어진 낙과된 과실이 아니라 감나무에 달려있는 나무 과실들이 낙엽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 당시 착과수로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에 낙엽 인정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은 구하는 거를 지난 그 저가전 착과 감소 보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낙엽 인정 피해율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단감 떫은감 두 개 차이가 납니다. 낙엽 인정 피해율에서 맥스 A, 이것도 당연히 맥스 A를 차감해서 낙엽 감수 과실수를 구한다. 이해 가시죠? 기본 구성은 다 똑같아요. 뭐 여기 낙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게 총 낙과수에서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를 차감한 값을 이 총 낙과수에 곱해줘서 구한다. 그리고 낙엽 감수 과실수는 사고 당시 착과수에 낙엽 인정 피해율 마이너스 맥스 A 한 값을 곱해줘서 낙엽 감수 과실수를 구한다. 그리고 나무 피해는 사과, 배와 동일. 방금 전에 설명드린 사과, 배와 동일하게 계산을 한다. 이해 가시죠? 구분하셔야 돼요. 태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라는 동일한 재해에 사과, 배, 그리고 단감, 떫은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어떤 식으로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단감, 떫은감은 어떻게 구하는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거 구분 지으셔야 됩니다. 나무 피해는 동일하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우박이고요. 우박 같은 경우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네 가지 품목 다 동일합니다. 이거는 네 가지 품목 다 동일하고, 우박 같은 경우는 착과 피해, 그리고 낙과 피해 모두 발생하는 재해예요. 그리고 우박 같은 경우에는 저가 전에 우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저가 후에 그 착과 피해가 확정이 될 때 나가서 조사를 해서 우박에 관한 피해율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같이 염두해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착과 피해는 우박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그냥 기본 모델 그대로 적용이 돼요.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는 총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착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당연히 맥스 A 해줘야죠. 중복보상 방지. 이게 끝이에요. 우박은. 그리고 우박의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는 총 낙과수, 그러니까 사고 당시 낙과수, 뭐 총 낙과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사고 당시 착과수, 총 착과수. 사고 당시에 모든 착과수를 말하는 거고, 낙과 피해 같은 경우도 재해가 발생해서 낙과가 발생하였을 때
그 총 낙과 피해 입은 과실수를 보험의 목적으로 낙과 감수 과실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자, 총 낙과수 곱하기 낙과 피해 구성률. 이것도 당연히 맥스 A 해줘야죠. 자, 이게 끝이고, 우박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 다고, 그 다음에 가을 동상해가 있죠. 가을 동상해는 착과 피해만 발생하죠. 그리고 단감, 떫은감, 사갑에 다 동일한데 단감, 떫은감만 이 피해를 보상해준다. 이 차이점만 있습니다. 가을 동상해 같은 경우는 착과 피해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착과 피해. 자,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는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착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네, 가을 동상해 같은 경우는 단감, 떫은감 대상으로 한 가지 예외 조건이 붙어요. 한 가지 예외 조건이 50% 이상이 고사였을 경우, 이상이 고사하였을 경우 이 착과 피해 구성률을 구하는 착과 피해율을 구하는 산식이 달라집니다. 착과 피해를 구하는 산식이 달라져요. 보통 착과 피해 구성률은 어떻게 구하죠? 뭐 50%가 몇 개, 뭐 80%가 뭐 몇 개, 100% 피해가 몇 개. 이랬을 경우에 분모의 정상 과실수 더하기 50%가 몇 개인지 50% 개수, 80% 개수, 100% 개수를 다 더한 값이 이제 분모에 들어가고, 여기에 분자에는 50% 곱하기 몇 개 플러스 80% 곱하기 몇 개 플러스 100% 곱하기 몇 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착과 피해 구성률이 되는데, 보통의 착과 피해 구성률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그런데 2패 50% 이상이 고사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분자가 바뀌어요. 분모는 그대로인데 분자가 바뀝니다. 분자가 어떻게 바뀌느냐? 정상 과실수 곱하기 0.0031 곱하기 자녀 일수, 요게 들어가요. 요게 포함이 돼요. 이렇게. 나머지는 50% 몇 개, 뭐 80% 몇 개, 100% 몇 개, 그리고 분모도 똑같은데 정상 과실수의 요만큼의 값을 피해로 인정해 준다. 정상 과실수의 요만큼의 피해를 인정해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제 조건은 2패 50% 이상이 고사였을 경우에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상 과실수의 요 정도 피해를 인정해 준다. 그러면 여기서 자녀 일수라는 건, 자녀 일수는 사고 발생일부터 소확 예정일까지 남은 일수. 이 자녀 일수도 만약에 가을 동상에 관련된 뭐 2패 50% 이상이 고사였을 경우에 해당되는 뭐 착과 피해 구성률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자녀 일수는 주어질 거예요. 자녀 일수는 주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 정상 과실수의 이만큼의 피해를 인정해 준다. 2패 50% 이상이 고사였을 경우
이것까지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일소 남았죠. 요것도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모든 대상을 하는 거고, 일소 피해도 착과 피해, 낙과 피해 다 발생하는 재예요. 요것도 똑같은데 착과 피해,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는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착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그리고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는 사고 당시 총 낙과수 곱하기 낙과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에도 가을 동상회처럼 추가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게 뭐냐, 여기도 가을 동상회처럼 추가 조건이 하나 붙는데, 일소 피해 과실수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는 적용이 돼요. 일소 피해 과실수. 일소 피해 과실수란 요 두 값의 합이겠죠. 이 착과 피해,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를 합한 값이겠죠. 착과 피해 감수 과실수 더하기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 자, 그러면은 어떤 조건이 붙느냐, 일소는. 이 일소 피해 감수 과실수가 일소 피해 과실수가 적과 후 착과수보다, 적과 후 착과수의 6%를 초과할 경우에만 이 감수 과실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 일소로 인한 피해 과실수가 적과 후 착과수의 6%를 초과할 경우에만 이것이 감수 과실수로 인정이 된다. 6% 이하일 때는 감수 과실수는 0이에요. 이거 6% 이하일 경우에는 감수 과실수는 0이다. 이해 가시죠? 적과 후 착과수의 6%를 초과할 경우에만 일소 피해로 인한 감수 과실수가 인정이 되고, 6% 이하일 때의 감수 과실수는 0. 하나도 인정을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구조나 이런 거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